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최근 우리나라 주식이 뭐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쵸? 연말까지는 안 좋았고요. 네. 연초 이후에는 비교적 지금 뭐 그래도 다른 나라 시장 비하면 네. 오히려 이제 뭐 좀 그동안 워낙 뭐 특히 연말에 예상치 못한 계엄령 뭐 음음. 발동까지 포함해서 리스크가 많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가 오히려 연초에는 뭐 다른 국가들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되게 뭐 주가 지수가 가라앉아 있는 뭐 이런 음. 상태라고 봐야겠죠. 진짜 공부 잘하는 네. 사람들은 왜 네. 복습을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24 년도의 시장이 어땠는지 그것도 인제 국장 위주로 한번 네. 우리가 음. 복습을 해 보는 시간을 짧게 한번 가질까 봐요. 네. 24 년. 일단 소장님은 국장 위주로 투자를 하시나요? 예, 그런 셈이죠. 네. 음. 대부분 뭐 투자가 그렇게 집중돼 있는 게 맞고요. 네. 네. 2024 년에 이렇게 장이 막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그 안에 약간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장은 조금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장만 세계적으로 왕따되다시피 음. 가라앉았던 시장 흐름이었고요. 네. 뭐 이걸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음. 한편으로는 야, 이게 합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국내 시장만 가라앉았어야 되나? 음. 뭐 이런 이제 좀 의문을 좀 갖게 되기도 하는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되게 뭐 퍼포먼스가 저조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난해 20%대 음. 그 주가가 하락했고요. 네. 이게 무슨 뭐 예를 들면 22년에 그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갈 때, 음. 네, 그때 하염없이 이제 계속 뭐 주가가 쭉쭉쭉 이제 떨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20%대 하락으로 마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제 금리 피크에서 이제 오히려 낮춰간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다른 나라에서 뭐 특히 미국의 뭐 S&P나 나스닥 지수가 계속 뭐 최고치를 거의 네. 경신할 정도로 그러는 흐름이었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동떨어지는 음.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뭐 국내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이 상반기에 피크를 찍고 네. 뭐 가라앉았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또 2차 전지 산업이 뭐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뭐 섹터 중에 하나인데 23년 상반기까지 뭐 실적도 좋다. 또 뭐 주가도 그때 상당히 좀 뭐 지금 돌아보면 상당히 이제 좀 오버슈팅 구간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음. 될 정도로 이제 가열됐었다가 네.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음. 그런 여파 등등을 뭐 감안할 수는 있어요.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좀 한편 예상했으나 뭐 트럼프의 이제 뭐 당선 같은 음. 예상할 수 있었으나 네. 정작 당선되고 보니 그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이 되게 크게 불거졌던 뭐 그런 음. 사안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건 뭐 국내 시장에서만 블랙스완처럼 발생한 이제 뭐 계엄령 발동 뭐 음. 이런 사태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이게 국내 시장이 이제 더욱 더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네. 빚어졌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가 되게 심각했는데 하반기에 코스닥 지수가 20%대 하락했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이 그 상반기에는 떨어졌다가도 좀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국면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줄창 떨어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 이제 뭐 스몰캡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 또 뭐 2차 전지를 주력으로 이제 뭐 23년 정도에 투자하셨다가 뭐 그때부터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뭐 빠지기 시작해서 줄창 이제 여러 가지 시장 흐름 때문에 또 2차 전지 캐즘 구간이 길어지는 때문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되게 힘든 구간을 지나오신 것 같죠. 음.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하셨지만 뭐 블랙홀 같은 이슈 중에 하나였던 계엄 이슈가 사실 네. 우리가
오늘 1월 15일 오후 4시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장중에 장한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가지고 네. 오랜만에 2,520선을 돌파를 했다가 네. 사실 뭐 장 끝나고 나니까 2,500도 안 되기는 했는데 네. 어떻게 이거는 그래도 뭐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다.'라는 믿음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계엄령 발동 이후에 탄핵 소추가 이제 발의가 됐고 뭐 이러면서 그 시장 흐름이 이제 뭐 계엄 발동 직후에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이제 뭐 통과되기 전에 그때가 이제 상당히 좀 가라앉기 추가로 이제 떨어지고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가 이제 새해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제 반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전국과 관련한 이 이벤트 하나하나가 바로바로 뭐 시장에 물론 이제 뭐 약하게는 조금씩은 인제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고는 할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인제 이제는 봐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죠. 계엄령 발동했고 그게 그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게 맞고 뭐 주식시장에도 큰 인제 타격을 가한 게 맞는데 만약 이제 계엄령이 발동돼서 그게 상당 기간 유지됐으면 저는 진짜 그 끔찍한 상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저도 요번에 반성을 많이 한 게 '아 국내 주식 시장에만 다 투자하면 굉장히 이게 컨트리 리스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어. 사실은 했어요. 그 외국인은 안 하겠냐고요, 그런 생각을. 아니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한국이라는 우리 국내 시장에만 투자했을 때 아 그 소장님 네네. 입장에서. 야 이거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보통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대북 그 어떤 긴장 이런 네. 걸로 생각을 딱 그거 했는데 하나만 사실 놓고 예. 봤었는데. 근데 이게 계엄령이라는 정말 이게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사태가 터질 줄은 거의 아무도 상상을 못 했을 아 거 그럼요.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만약 인제 그대로 실행돼서 뭐 상당 기간 지속이 됐다. 그러면 진짜 국장 무너졌겠죠. 음음. 아마 그 주가 지수가 하반기 들어와서 계속 그 추락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거의 반토막 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고 네. 왜냐 뭐 저 한유 같은 경우는 뭐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음. 예. 그게 뭐 1,800원, 1,900원 뭐 가지 말란 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예. 외국인의 뭐 투자 이탈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났을 음.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경제를 거의 뭐 절단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진짜 겁도 없이 벌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음음음. 근데 다행히 인제 국회가 빨리 그 계엄 해제 그 결의안을 인제 통과시켰고 인제 계엄이 사실 그래도 인제 몇 시간 만에 인제 뭐 결과적으로는 풀렸고 네. 뭐 그리고 인제 또 그 과정에서 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냐 마냐에 관한 어떤 뭐 갈등과 불확실성이 인제 증폭이 되면서 주가가 요동쳤는데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의 뭐 상황들은 결국은 뭐 진통이 있겠지만 그 인제 뭐 '탄핵 인용이 되지 음. 않을까.'라는 기대가 거의 인제 뭐 시장에 인제 반영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웬만큼의 인제 불확실성은 한 80% 이상은 음. 그쳤다라고 인제 음. 뭐 인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체포 뭐 이런 인제 상황은 그게 뭐 이거 체포됐다고 해서 갑자기 시장이 뭐 환호하는 그런 이슈는 아니고요. 음음.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인제 기본적인 어떤 그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음. 이제는 결국은 한국 경제 산업에 인제 펀더멘털이 음. 앞으로 얼마나 더 개선될 거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이런 전국의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한편으로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저평가 국면이냐, 얼마나 저가 메리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인제 뭐 그 외 기관이나 인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인제 결국은 만들어 갈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급반등은 아니겠으나 저는 올해 상반기에는 뭐 완만한 그래도 이렇게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뭐 이렇게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싼 가격이에요. 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은 매우 싼 주가가 형성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물론 뭐 개별 섹터나 종목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대체로 매우 저평가 국면이다. 음.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그 뭐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제 주식 격언 중에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 골도 깊다." 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골이 깊었으면 예 봉우리가 높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난해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골이 깊었기 때문에 네. 예 거꾸로 올해는 조그만 어떤 반전의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하면 뭐 상당히 반등폭이 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그런 흐름이 뚜렷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그냥 골짜기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그 골을 헤쳐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폭의 뭐 완만한 정도의 최소한 완만한 정도의 음. 반등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보시면 국장은 좀 가격적 매력이 충분한 상태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2 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긴 적이 있는데 네. 2 차 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웬만한 어떤 뭐 종목들을 다 이렇게 따져 보면 뭐 물반 고기 반인 뭐 종목들이 많고요. 음. 2 차 전지로 조금 한정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물고기 한 80%? 그 예. 예. 정도. 80% 물론 인제 억석을 당연히 가려야죠. 그래서 네. 인제 80% 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 80% 최소한 뭐 80% 이상 똘똘한 웬만한 종목을 사면 80% 이상인 상황이다. 뭐 저는 인제 그렇게 음. 보죠. 그게 사실은 이미 트럼프 리스크라든지 계엄령 사태 같은 게 없었으면 네. 몇 달 전에 이미 그냥 뭐 80% 이상인 상황이어서 거기서 바닥을 찍고 저는 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음음. 어쨌거나 인제 그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뭐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젠 트럼프 리스크도 웬만큼 소화가 됐고 음. 계엄령 사태도 뭐 계엄령에 이은 어떤 탄핵 정국도 음. 뭐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불확실성의 정도가 거의 80% 이상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로 뭐 주가를 짓누르기보다는 음. 오히려 뭐 조금씩 좋아지는 시그널들만 나와도 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이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얘기가 나와서 네. 말인데 이제 인제 미래로 갈 건데요. 네. 트럼프 리스크가 지금 해소가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해소가 된 게 맞아요? 좀 앞으로 트럼프가 됐는데 2차 전지 시장이 좋아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네. 그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주식 시장은 다른 어떤 그 시장에 비해서도 어떤 미래의 흐름을 선반영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직후부터 뭐 그 직전부터도 사실 뭐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그 직후부터 비교적 짧은 뭐 한두 달 사이에 한 달여 사이에 그 집중적으로 트럼프 리스크가 뭐 추가로 인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음음. 그전에도 웬만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어떤 인제 그 뭐 주가 흐름이 인제 전개된 측면이 있고요. 네. 당선 직후에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로이터발로 기억을 하는데 그 뭐 트럼프 인수팀에서 뭐 IRA 뭐 가운데 뭐 "구매 보조금을 폐지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인제 뭐 중간 보고서나 또는 관계자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인제 주가가 2 차전지 섹터에 상당히 충격을 줬죠. 음. 예. 그리고 인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구매 보조금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음. 그런데 어 생산 세액 공제라고 하는 AMPC 세액 공제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주로 인제 그 생산자인 뭐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배터리 3사 그리고 또 뭐 미국의 인제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그런 음. 뭐 완성차 업체들이 인제 나눠서 받게 되는 보조금인데 네. 그건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음. 인제 뭐 나온 거고요. 대략 근데 인제 흐름은 그렇게 인제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근데 상태고. 그 멕시코, 캐나다에 제조되는 품목이 25% 관세 매기겠다고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에 이제 GM이 있으니까 네. 우리랑 관련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불리한 상황 아닌가요? 자 인제 그런 부분들을 인제 제가 쪼끔 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네. IRA부터 제가 쪼금 추가 설명을 네. 드리면 네네. 그래서 일단 IRA 같은 경우도 구매자 보조금은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매자. 그러나 예.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구매자 보조금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그대로 간다. 음. 그러나 인제 뭐냐 내년 이후에 인제 그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상하원의 인제 뭐 반발에 따라서는 음. 그게 뭐 여전히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음.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게 적용되는 것은 뭐 내년 이후에도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음. 그 2 년이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 시점이 되면 보통 미국은 거의 뭐 예외 없이 야당이 다시 또 그 가져갈 가능성이 의회 커요? 권력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음.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이게 그 '의회 내에서 통과되기가 쉽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인제 자 어쨌거나 IRA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트럼프가 인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관세는 일단 뭐 전 세계에 대해서 인제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지금 정리가 돼 가고는 있고 네. 그에 앞서서 인제 뭐 지금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 음. 북미 쪽 그에서 인제 이른바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그 특히 인제 자동차 생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관세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인제 해 놨는데 네. 여기에도 인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음.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주로 뭐 멕시코나 캐나다를 겨냥한 측면이라기보다는 캐나다나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뭐 중국이라든지 음. 이런 쪽 견제 의도가 상당히 더 강한 거고요. 음. 그리고 그조차도 인제 실제로 뭐 영향을 뭐 얼마나 인제 발효가 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인제 추진이 될지에 대해서는 네. 쪼끔 의문인 부분이 있죠. 음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면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그 칩 관련해서도 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정리되는 방향이 네.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우호국에 대해서는 무관세이고 음. 나머지 인제 그 우호국이 아닌 나라별로 등급을 매겨서 음. 차등적인 관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뭐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저께 뭐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점진적으로 보편 관세를 계속 인제 상향해서 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오히려 이게 그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차나 이 배터리와 관련한 또는 뭐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이런 음. 전략 산업이라고 인제 보고 있는 쪽에서는 음. 그 그러니까 어떤 미국과의 친소 관계 음. 또는 우호국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맹의 어떤 긴밀함 정도에 따라서 음.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인제 배터리 업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뭐냐면 현실에서 오히려 중국 그 공급망을 배제하는 흐름이 지금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IRA 쪽은 어쨌거나 인제 구매 보조금이 폐지된다고 하면 전기차 성장 속도가 당초보다는 느려지는 어떤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시장 파이가 인제 커지는 속도가 둔화된다 이 영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나 그 시장 안에서 북미라는 시장 안에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는 없는데 그럼 속에서 봤을 때 그 파이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음. 관세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네. 그 관세는 중국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한국한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걸 배제해 버리니까. 그렇죠. 음. 그게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제 뇌피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음. 일단 가장 뭐 뚜렷하게는 그 일본의 파나소닉이
뭐 그 가장 주요한 특히 이제 테슬라 네. 쪽 뭐 배터리 공급을 맡고 있고 그 한 업체인데 그 파나소닉이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 자기네들 그 공급망 속에서 중국 업체들, 중국 소재들은 다 빼겠다. 음. 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 배터리 3사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지금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음. 왜냐하면 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그렇게 파나소닉처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로는 예를 들면 그 LG 엔솔하고 음. 그다음에 GM 합작 공장 중에 얼티엄 셀스 1공장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원래는 이제 캡캠하고 엔캠이라는 전액 업체가 같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캡캠 물량을 점차 줄여 나가는 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자체 공장에 그 미국 텍사스의 자체 공장에 테슬라의 경우에도 그 원래는 뭐 전액을 이제 틴치라는 중국 전액 업체하고 그 엔캠이라는 국내 이제 업체 걸 같이 반반씩 쓰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올해 1분기 말 2분기 정도부터는 예, 그 틴치 걸 점점 비중을 줄이고 예, 이 엔캠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있어서 수혜 보는 건 우리나라일 수 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IRA를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를 둔화시키는 부분에선 부정적인데 트럼프는 특히나 이제 이 관세는 매우 아름다운 단어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만큼 이제 관세 정책에 되게 이제 적극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건 전략적인 산업과 관련해서는 매우 차등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네. 특히 대중국 견제 의지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강하다 트럼프가.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파나소닉이나 국내 배터리 3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는 이게 단순히 뭐 IRA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니 여기에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조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시장 파이에서 중국 배제 흐름이 더 강해지고 네. 예, 한국 배터리가 더 큰 파이를 차지하게 되는 예,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예. 우리가 사실 트럼프가 됐을 때 걱정했던 거는 2차 전쟁을 왜 안 팔릴까 걱정했던 것은 사실 뭐 중국 관세를 때린다 이것도 있었지만 네. 트럼프는 환경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걱정을 가장 많이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네. 소장님은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히려?